자, 우리 교재 54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임대차도 이 뒷부분은 쉬워요. 지금까지 앞부분이 조금 중요하고 출제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자. 물론 이제 중요한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제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말이 필요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잘한다는 거. 너무나 우리 밀접하게 연관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틀립니다. 자, 확정일자는 우선변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변제 이런 말은요, 이 주택이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른 채권자들도 돈을 배당받기 위해서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럼 순위가 정해져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임차인도요,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마치 물권처럼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물권 등기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니까 강력한 혜택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선변제 받으려면,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어떠냐? 대양 요건 갖춰야 됩니다. 대양 요건. 그러니까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주주. 자,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뭐 또 있어야 된다고요? 확정일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확정일자. 그럼 이제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습니까? 확정일자 부여기관. 그래서 이제 많이 있죠. 우리 교재 보시면 거기 541페이지 보면 맨 밑에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자,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가장 쉽고 편하고 빨리 받을 수 있는 거 어디다? 동주민센터 가가지고 거기서 전입신고하면서 받은 게 가장 좋죠. 물론 이제 뭐 법원도 있고요, 등기소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받는 게 가장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럼 이제 대양 요건도 갖추고 이제 확정일자. 자, 이것도 이제 받아야 됐을 때.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주택 환가대금, 그러니까 이 환가대금 경락대금이에요. 자, 이 경락대금에서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 그럼 여기서 후순위 권리자는 등기, 물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채권인데 확정일자 받으면 물권처럼 보장해 주니까 순서 따져서 얘네가 빠르면 먼저 받는다. 이 말이에요. 후순위보다는. 그런데 이제 채권자들보다는 무조건 뭐예요? 보호받는데. 물권처럼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물권이 이겨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하여 보증금만, 이때 보증금은 뭐예요? 전액. 그러니까 확정일자인 우선변제는 전액에 대해서 그렇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우선은 뭐예요? 최우선은 일정액. 그거가 이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선변제는 뭐다? 경매 절차에서 순서 따져서 자기가 순서 빠르면 먼저 받고 순서 늦으면 나중 받고. 자,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기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편한 데 가서, 그러니까 이제 동주민센터 받는 게 가장 편하죠. 그 다음, 그럼 확정일자 임대차 정보 제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임대차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자, 여기 가서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정보 제공 요청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이제 몇 번씩 나오는데, 그럼 여기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가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건 누구냐? 일단 임대차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이해관계자. 자, 우리 교재에 거기 이제 541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넘기면 542페이지. 너무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뭐 시험에. 그 위에 보면 이제 이해관계자가 누구냐? 그럼 거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랄지 주택 소유자 쭉 나오잖아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자, 근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주로 이제 누구냐면 임차인이 되겠다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정보 제공 요청, 이해관계자도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요청하면 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뭐다? 임동인. 왜냐면 아직 임대차 계약 체결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정보 함부로 이렇게 얻어가면 돼, 안 돼?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필요하다. 그럼 이제 요청 가능한 정보가 뭐예요? 거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외울 필요, 주로 이제 임대차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임대 목적물이랄지, 확정일자 언제 받았냐, 그리고 차임 보증금은 얼마냐, 그리고 기간은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우리가 권리 분석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실은 권리 분석하는데 또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왔을 때 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해요. 경매로 넘어왔을 때. 자, 그런데 이거 중요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함부로 요구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여기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니까 누구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만.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만 이런 인적사항은 자, 다른 항목들. 자, 이런 다른 항목들은 이들 다 요청 가능한데 인적사항은 함부로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들만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 부여기관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제공 요청 거절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이제 정보 요청하려면 수수료 내고 해야 됩니다. 수수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럼 우선 변제권 내용입니다. 자, 우선 변제권은요, 자,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부터냐?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자, 근데 이 말이 중요해요.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만일 2월 10일 날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날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그럼 원래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이니까 2월 10일 날 우선 변제 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저당권 설정돼 있으면 순위가 같아야 되는데 대항력이 전제돼야 된다는 얘기는 대항력이 효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항력은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다음 날 0시 효력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효력이 없어요. 다음 날로 넘어가. 그러니까 확정일자도 이때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효력이 없으니까 어때요? 확정일자 없고 확정일자도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빨라요? 저당권이 빠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은 날 효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이 전제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날 그 대항력권만 이날 가지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요. 이날. 그리고 자, 2월 15일 날 이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대항력은 효력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정일자를 받은 날 2월 15일 날 효력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이날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죠. 확정일자. 자, 그다음. 자, 임대차 계약 갱신으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소급하냐 안 하냐 이건데. 자, 맨 처음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자, 보증금 1억에 전세로 들어갔어요. 이때 갱신했어요. 자, 갱신 요구하니까 임대인이 보증금 올려달래 가지고 자, 1억 2천으로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때 확정일자 또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하면? 확정일자 또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이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때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럼 이 저당권자한테는 이거 1억 2천에 대해서 다 대항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아니죠. 얼마에 대해서만? 1억에 대해서만 선순위니까 저당권자 먼저 받고 이 추가 증액된 것은 후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근데 이때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나중에 또 다른 저당권자가 생겨. 그럼 이 저당권자한테는 1억 2천에 대해서 다 순위가 빨라요, 안 빨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받아놓은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확정일자를 받았다야 경매 신청이나 전전세 인정되냐? 안 돼.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보통 이제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전세는요, 이건 물권만 가능해. 근데 우리 확정일자 받으면 물권처럼 보장해 준다는 거지. 물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전세 이런 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은근히 잘 물어봐요, 시험에.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다른 물권으로서 인정되는 건 다 이거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그럼 이제 우선 변제 받을 때 임차인은요, 그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보증금 수령합니다. 양수인.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을 그 경락대금에서 받잖아요. 그럴 때는 양수인에게. 누구한테? 양수인. 이 양수인이 누구겠어요? 경락 받은 사람. 경락 받은 사람한테 이 주택을 넘겨줘야 우리가 보증금 받아. 이거 기출문제. 법원에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법원이 아니라 양수인이에요. 양수인. 경매 법원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내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집을 넘겨준다는 게 뭐냐? 만에 내가 나중에 경락대금 받으면 바로 집 비워주겠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 받을 수 있다. 당연합니다. 자, 우리가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경락 그 절차에서 우리도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이런 건 나중에 또 경매할 때 또 해요. 경매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했는데.
또 그때 하니까 그때 하면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절차를 알아야 이런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경매를 안 했으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예. 그때 또 설명합니다. 그때. 자, 이런 것들은 다 경매 절차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는 거라 다 경매 절차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최우선 변제입니다. 자, 최우선 변제는 이제 실무적으로 사람들이 편의상 이런 표현을 써요. 편의상. 자,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이게 이제 정식 법률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액 보증금. 자, 뭐냐? 영세한 세입자들. 영세한 세입자들은요, 아주 강력하게 보장을 해주자. 그래서 그 보증금 중 이 일정액에 대해서는 순서 상관없이 가장 먼저 배당해주자. 순서 상관없이. 그래서 이들한테는 뭐 선순위 저당권 필요 없어. 이들이 좀 후순위를 하더라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배당을 해주고 시작하자. 그 얘기입니다. 가장. 이걸 이제 최우선 그래. 자, 그래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경공매 절차에 있었다. 여기 이 말.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담보 물권자 말은 선순위, 후순위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배당해주자 이 말이에요. 아까 우선 변제는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후순위 권리자 이랬잖아요. 왜냐하면 우선 변제는 순서 따져서 자기가 순서가 빠르면 먼저 받는 거였잖아요. 늦으면 나중에 받고. 그런데 최우선은 봐봐요. 여기 최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순위, 후순위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받는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보다 더 강력한 보호죠. 자, 그럼 이렇게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자, 갖춰야 될 게 뭐냐? 자, 대항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이거예요. 임차인이라는 거. 자, 그래서 주택인도 주민등록 이것은 갖춰야 되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확정일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잘해. 자, 근데 여기는 확정일자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여기는 순서 따지는 거 아니야. 확정일자가 순서 따지는 거잖아요. 그 확정일자가 빠르냐, 저당권 등기가 빠르냐. 그래서 빠르면 먼저 받고 늦으면 나중 받고. 근데 여기는 순서 필요 없어. 무조건 먼저야. 그러니까 임차인이라는 것만 밝히면 된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이해를 해야 안 해오는 건데. 자, 그런데 이러한 대항 요건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게 아니라 아까 판례 뭐라고 그랬어요? 배당 요구 종료. 자, 그래서 배당 요구인데 여기서는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가 최우선 변제를 받을래. 자,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경매 등기 전까지. 자, 적어도 이때까지는 이걸 갖춰야 됩니다. 경매 등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는 게 밝혀져야 돼요. 나중에 경매 들어간 이후에 뒤늦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 이렇게 나오면 다른 권리자들은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경매 들어가기 전에는.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항 요건을 언제까지 갖춘다? 그리고 아까 언제까지 계속 유지하라고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하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한 건 유지하고 있어라 이 말. 임차인. 자, 그래서 이거 등기 전까지는 미리 갖춰야 된다. 자, 그다음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또 이제 최우선 변제는 지역별로 그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작년 봐봐요. 작년 5월 11일 이때 개정됐어요. 가장 최근에. 작년.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으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최우선 변제가 인정돼요. 그러면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를? 5천만 원까지는 순서 상관없이 가장 먼저 배당해 준다. 그 얘기. 가장 먼저 배당해 준다. 자, 그런데 나머지 지역 봅시다. 과밀억제권요. 자, 과밀억제권이 뭐냐면 서울 수도권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도권. 그래서 서울 수도권 이렇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도시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해가지고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게 자,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최근에 어때요?
굉장히 핫한 지역이잖아요. 또 집값도 많이 뛰고 이런데. 그 다음, 또 여기서요, 과밀억제권에서 이제 제외되는 게 또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이런 데는 조금 제외되는 거. 또 평택 저 밑에까지도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광역시 쪽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것까지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보통 우리가 광역시가 이제 있는데, 원래 광역시도요, 자, 인천광역시 같으면 과밀억제권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또 광역시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건 복잡하니까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잘 알아야 돼. 군 지역은 제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시 중에서도 군 지역이 있어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그러면 여기 기장군은 광역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기 그 밖의 지역으로. 그 밖의 지역. 자, 그래서 이 정도 알면 되지. 이거 다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 광역시, 기타 등등. 이렇게 외우시면. 그렇게 해서, 자, 시험에는 주로 서울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과밀억제권은 1억 3천에 4,300. 그 다음에 광역시는 7천에 2,300. 그 밖의 지역은 6천에 2천 그래요. 6천. 자, 그럼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로 서울 걸 기준으로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에 5천. 외우기 쉽잖아요. 1억 5천이니까 얼마? 5천. 그럼 여러분 동네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여러분 동네는 알고 있는 게 좋잖아요. 누가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상담 급히 해줄 수도 있고, 학원 다닌다고 하는데 물어보면 또 대답도 못하면 여러분을 상당히 띄엄띄엄 볼 수 있어요. 상당히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동네는 얼마? 7천에 2,300. 그런데 여러분 동네는 기장군이 있잖아요. 알고 있어야 돼, 몰라야 돼? 외우기 쉽잖아. 6천에 2천.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알고 기장군. 남는 게 하나네. 에이, 그냥 외워줘. 찝찝하잖아. 또 하나 놔두기. 자, 1억 3천에. 이것도 쉬워. 1억 3천이니까 여기 300이 들어가고 4천. 여기 한 단계 낮아서. 이렇게 연관시켜서 외우면 또 쉽잖아요. 자, 1억 5천, 5천. 1억 3천에 4,300. 그리고 이제 7천에 2,300. 자, 그리고 6천에 2천. 저도 아직 안 외웠어요. 최근에 개정된 저 있어. 저도 한 숫자는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서울 것만 확실히. 자, 1억 5천에 얼마? 5천. 자, 그 다음. 그러면 방금 아까 일정액 있잖아요. 5천, 4,300, 2,300, 그 다음에 2천, 이거. 이 일정액을 순서상호씩 받는데 그것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뭐라고 돼 있냐? 이게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안 돼요. 2분의 1을 넘으면 딱 2분의 1까지만 받아요. 2분의 1까지. 자, 내가 지금 서울에 1억에 지금 보증 전세 1억 두고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전세만 1억 있어도요. 자, 1억 5천 이하이니까 최우선 변제 얼마 받아요? 5천이잖아요. 5천 받잖아요. 1억 5천 이하이면. 그런데 지금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막 계속 유찰 돼가지고 가격이 한없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자, 8천에 경락이 이루어진 거야. 자, 8천에. 그럼 8천에 2분의 1은 얼마예요? 4천. 그럼 5천 받아야 되는데 넘어요, 안 넘어요? 2분의 1 넘잖아,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 그럼 이거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거 다 받을 수 없고 2분의 1 한도 여기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다른 권리자들 거 받아갈 거 남겨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이 정도 내가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데 이보다 더 한없이 떨어지는 경우. 그렇게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은 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2분의 1 넘으면 거기까지, 그 말이에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잔머리 굴리는 거 안 봐줍니다.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있던데. 자, 또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 2명 이상인데 이들이 각각 합산한 금액이 2분의 1 넘으면 또 마찬가지 2분의 1.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세입자가 2명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들이 각각 최우선 변제 5천, 5천씩 조건이 해당돼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 주택에 경매로 넘어가서 만일 1억 6천에 경락이 이루어져.
그럼 절반이 얼마예요? 8천이잖아요. 그런데 5천, 5천 받으면 1억인데 8천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걸로 분파해가지고 4천, 4천 이렇게 받는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절반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입자가 많으면. 그 다음 이거 이제.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가정 공동생활하는 경우 한 명의 임차인으로 보나 이들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자, 그럼 보증금이 얼마냐? 자, 보증금이 자 1억 8천이에요. 자, 그러면 자 서울입니다. 1억 5천 넘잖아요. 그럼 최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아버지 이름으로 1억에 계약하고 아들 이름으로 자 8천에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계약을 해. 그럼 둘 다 1억 5천, 1억 5천 안 되니까 최우선 변제 5천, 5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따로따로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같이 살아, 같이. 그럼 어떻게 하냐? 가정 공동생활이란 말이야. 이렇게 같이 살 때는 따로따로 취급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한가 합친다 이 말이야, 한가. 그래서 잔머리 걸리는 거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준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3층짜리 다가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집주인이 살고요. 자, 2층에 아버지가 살고 1층에 아들이 살아. 여기 1억, 여기 8천 이렇게. 이 경우는요? 이건 가정 공동생활이 아니죠. 이건 따로따로 이제 보호를 받겠죠. 같이 살 때 그 얘기. 가정 공동생활이라는 말은 같이 살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마디로 잔머리 굴리는 건 안 봐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보증금을 안 내줘. 그럼 어떻게? 그거 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나요? 자,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왜? 또 빨리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 돌려다 주세요라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소송을. 그런데 보통 이렇게 금전소송은요. 이게 이제 일반 우리 민사소송이거든요. 민사. 근데 민사소송은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 왜? 막 밀려 있어. 그래서 막 6개월, 1년 걸려야 돼. 근데 세입자는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정식 민사소송으로 갔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요. 특히 임차인을 위해서 또 소액사건심판법. 자, 이것을 적용합니다. 그럼 소액사건이란 말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 있죠. 얼마짜리냐? 3천만 원 이하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짜리를 이제 소액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요. 그냥 단독 판사가 한 달 이내에 바로바로 판결을 해줘요. 한 달 내에 바로바로. 그러니까 빨리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사건 심판 적용해야지 빨리빨리 해주는데 자, 지금 보증금이 자 1억입니다. 집주인이 1억 보증금을 안 내줘. 그러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데 자 1억이에요 1억. 민사소송 거쳐요? 소액사건 거쳐요? 소액사건 거친다니까. 3천만 원 넘어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이것 거친다고요. 그래서 빨리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지금? 3천만 원 넘어도 소액 거쳐. 그러니까 3천만 원 넘어서 1억이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보증금이 10억이야. 소액사건 거쳐요 안 거쳐요? 아 거친다니까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다 소액사건 거친다니까요. 왜? 한 달 이내에 빨리 해결해 줘야 되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지금? 한 번만 더. 보증금이 30억이야. 정식 민사소송 거쳐요? 소액 거쳐요? 소액. 이제 제정신 돌아왔어요. 진작 이렇게 대답 좀 하지 좀. 맨날. 그러니까 아무리 금액이 많아도 임차인을 위해서 소액 거쳐서 빨리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판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빨리. 자, 그래서 신속하게 소송 절차를 종결할 수 있어가지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그럼 이제 임차인은요 이렇게 소송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자, 판결문이나 그래도 이제 집주인이 보증금 안 내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경매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는 경매가 돼요. 이게 강제 경매예요. 아까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얻었어요.
이거 가지고는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보증금 안 주니까 이제 경매로 가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빨리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강제 경매, 강제. 이걸 우리가 집행권원 그래요. 집행권원. 나중에 경매할 때 또 나와요. 자, 그럼 이제 경매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또 경매를 신청하는데, 이것도 특혜야. 이렇게 집행권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거. 이게 집행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 의무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기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집 비워주지 않고 거기서 살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 비워줘야 돼요. 근데 이 세입자는 그대로 살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또 특혜예요. 이거 엄청난 특혜. 그 다음, 봐봐요. 경매 기간 중 대항력을 상실하게 돼 임차인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일 집을 비워준다면 방 빼잖아요. 대항력이 날아가요. 경매로 넘겨도 대항력이 없으면 보호 받아 못 받아. 그래서 집에 살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예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어요. 자, 임대차가 이제 종료됐어요. 그럼 아까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받아서 주겠다.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직장에 서울로 발령나서 얼른 옮겨야 돼. 근데 다음 세입자 들어와서 받을 때까지 한 달, 두 달, 만약 여기서 살 수 있냐? 없어. 출퇴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방 빼고 먼저 이사를 갈 테니까 나중에라도 보증금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방 빼고 먼저 이사를 갔네? 방 빼는 순간 어떻게 돼? 대항력이 날아가죠. 그 사이에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아무런 보호를 못 받아. 그래서 이걸 보호해주자 이거야. 자, 그래서 임대차 기간 종료되는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예요. 그러니까 자, 이 주택의 1순위로 저당권이 있고요. 자, 2순위로 자, 임차권자가 있어요. 3순위로 자,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사를 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사 간다고 방 빼버리면 대항력이 날아가니까 자기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면 다 보호받아서 보증금 한 푼도 안 떼이고 다 보장이 되는데 방 빼고 이사 가는 바람에 대항력이 날아가. 한 푼도 못 받아. 위험하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등기를 해놓고 방을 빼잖아요. 그러면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자기 임차인 단독. 왜냐하면 등기하러 우리 공동 신청의 원칙이죠. 임대인이 협조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조심하세요. 임차주택 소지지 관할 어디에다가? 법원에다 해, 이거. 법원에다. 그러면 법원이 촉탁에 의하여 어때요?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기란 말 나오니까요. 등기소에 가서 한다 이러면 큰일 나요. 법원에다 해, 법원에다. 그래서 지방법원, 지원 이렇게 법원에다. 그럼 이제 법원이 촉탁해서 등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갖다 등기 명령이라고 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말을 써요. 등기 신청이 아니라 등기 신청은 등기소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임차인이 자, 법원에다 등기 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등기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럼 이 비용은 일단 임차인 자기가 비용 들여야 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누구한테?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어.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 등기 비용은 청구할 수 있는데 신청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출제자가 뭐 이런 것까지 문제를 냈나 모르겠어. 자, 그러니까 등기 명령 신청이면 등기 비용 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임대인이 돈 안 내주는 바람에 하는 거니까 이런 비용은 다 받아낼 수 있어야죠. 자, 그런데 이제 법원에다 등기 명령을 신청했는데 근데 기각 안 받아줘. 이렇게 안 받아주면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항고란 말은 한 번 더. 왜 안 받아주느냐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상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효력 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효력. 임차권 등기 명령 효력입니다. 자, 먼저
자, 이거. 이 네 가지가 이제 우리 법에 있는 효력이고, 이제 이것은 뭐예요?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좀, 어때? 찾기가 힘들어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자, 550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551페이지. 자, 551페이지 이제 효력일 보면 거기 동그라미 5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그러니까 5항, 6항 내용이에요. 5항, 6항. 제 5번, 6번 내용.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사를 가잖아요. 이제 이렇게 등기를 해놓고 이제 이사를 가느라고 방을 빼요. 자, 그럼 이렇게 등기가 격려된 날부터 대항력 우선 변제권 취득한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등기가 됐잖아요. 그럼 임차권 등기가 된 이 날로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취득한단 말이 뭐냐? 혹시 이 사람이 여기서 살면서 아직 대항력권이랄지 우선 변제 갖추지 않았다면 이때부터 인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거 갖추고 있어요? 안 갖추고 있어요? 갖추고 있죠?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자, 그런데 이미 이걸 갖추고 있다면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이때 이 순서 그대로 인정해준다. 그 말. 이제 이게 의미가 있죠? 갖추고 있다면 그 순서 그대로 인정해준다. 그 다음, 등기 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여기 대항력권 상실한다는 말은 방 빼고 이사 가면 원래는 대항력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실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상실하지 않는다. X. 그대로 다 인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상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X란 말은, 상실 X란 말은 방 빼고 이사 가도 그 효력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네 번째. 시험에 네 번째가 잘 물어보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이 순서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얘기고요. 이 사람이 이제 방 빼고 이사를 가잖아요. 방이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임차권자가 들어옵니다. 자, 이 빈 방에 들어와. 그럼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된 다음에 들어온 세입자. 이 사람 어떻게 되나요? 이거. 자, 최우선 변제는 인정이 안 되고 뭘 된다? 우선 변제는 인정이 된다. 자, 왜 그러냐? 최우선 변제는 순서 상관없이 먼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이 받고 있잖아요. 여기 A란 사람이고 이제 이 사람이 B란 사람인데 이미 이 사람이 최우선 변제 받고 있는데 이 사람 또 받으면 중복이 돼, 중복. 중복이 되니까 여기 선순위 권리자들 침해돼. 그러니까 안 돼. 그런데 우선 변제는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야, 내가 너보다는 선순위다. 자, 이 사람 침해해요, 안 해요? 선순위 침해하지 않고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우선 변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인정을 해준다. 아니 그럼 최우선 변제 인정 안 하지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등기가 된 다음에 들어오잖아요. 최우선 변제 못 받는다는 거 알고 들어왔어. 저는 모르는데 여러분만 몰라. 이 사람은 알아.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못 받는 거. 근데도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거 없어요. 만약 못 받을 것 같으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대신 중개할 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 보장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확히 분석을 하고 세입자 집어넣어야 돼, 여러분. 자, 지금 그 얘기예요. 특히 이제 시험에 이거 몇 번 나왔죠. 일단 내용은 이해되죠? 그 다음 이건 이제 판례가 인정하는 거. 자, 이것도 시험에 다 나왔어. 다 둘 다 출제돼. 자, 등기한 임차인은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당연 배당이라고 그래. 자, 이거 경매할 때 나와요. 아까 우리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배당 요구 해야 되는데 이때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돼. 왜? 등기부상의 채권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 근데 우리 임차권 등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근데 여기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이 판례, 아주 중요한 판례. 그 다음, 보증금 반환하는 게 먼저예요? 등기 말소가 먼저예요? 임대인하고. 야, 이거 등기 말소에 보증금 줄 테니까. 그럼 이게 먼저 말소해야 돼요? 보증금이 먼저 줘야 돼요? 그렇죠. 보증금 먼저 줘. 이것도 아주 중요해. 먼저 말소하면 줄게 해가지고 말소했더니 보증금 안 줘. 그럼 깨끗이 효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구 유리하게? 임차인. 당연히 보증금을 먼저 줘라. 당연히 먼저 줘라.
자, 굉장히 좀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제 민법에도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3, 4월, 5월 따라 이제 이거 반복해서 복습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정리, 암기만 하면 되게끔 이제 하려고. 자, 승계라고 있는 게 있네. 자, 승계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뭐냐면, 자, 임대인이 있고 이제 임차인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이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이 배우자가 아직 혼인신고라는 사실혼 배우자예요. 그럼 이 사람 보호하겠다 얘기예요, 실은. 이것 때문에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 중간에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할 거냐. 원래 당사자가 사망하면 계약도 소멸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서 계속 살게 해주자 이 말이에요. 그게 승계예요. 계속 살게 해주자. 그럼 이 임대차 계약을 누가 승계할 거냐? 상속이 아니에요. 지금 상소가 혼동하면 안 돼요. 이 계약, 임대차 계약 관계, 그러니까 임차인의 지위, 이 임차인의 지위를 누가 승계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 만일 이 법정 상속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법정 상속인이라면 누구냐면 이 둘 사이에 자식이 있어요. 그럼 자식은 보호받아야 안 받아요? 혼인신고 안 했어도 자식은 다 보호받아요, 법적으로. 그럼 얘가 상속 1순위예요. 그러니까 법정 상속인이 같이 살아. 그러면 누가? 얘가 임차인이 된다는 얘기, 얘가 승계한다는 얘기. 사실은 배우자가 아니라. 근데 이 상속이 가정 공동 생활하고 있잖아. 왜? 지금 얘가 군대가 있어. 또는 해외 유학가 있어. 지금 집에 같이 안 살아. 그럼 누가 승계하냐? 이 사실혼 배우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이. 그러니까 이 사실혼 배우자 이촌이라면 이 사람한테 이촌이면 누가 있어요? 부모와 형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부모가 있으면 뭐 이렇게 한다든가 형제가 있으면 한다든가 이렇게 둘이 같이 승계합니다. 왜 그러냐? 이 보증금 얘가 가져 못 가져? 보증금 때문에. 혼인신고 안 하면 이걸 보호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승계하는 거예요, 공동. 자, 물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시부모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망했어요. 자, 친척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도 아니죠. 그러면 어때요? 시아버지 쫓아내고 자기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말고 공동 승계라 그거예요. 아무런 친인과 관계 없으니까. 자, 이렇게 공동 승계라. 그 다음, 법정 상속인이 없어요. 자, 이제 자식이 없어. 자, 쥐네 둘이 살다가 사망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공동생은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 그러니까 실은 이것 때문에 도입한 거예요. 아까 다른 것 말고 이것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사실혼 배우자가 이 임대차 계약 승계해서 계속 살 수 있게끔 하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실혼 배우자가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마. 어떤 관계? 그렇고 그런 관계. 왜 또 모른 척하고 있어, 더 알면서.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권리를 보호 못 받아, 이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만 오는 그런 관계라면, 그래서 이 보증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계 효과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실혼 배우자는요, 이 임대차 계약 관계를 승계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그대로 승계해야죠. 근데, 나 승계하지 않을래요. 그럼 임차인 사망 1개월 이내에 포기할 수도 있어. 왜냐? 봤더니, 월세를 밀려가지고 보증금 깎아먹고 오히려 마이너스 500이야. 이거 승계하면 500만 원 갚아줘야 돼. 한다 안 한다? 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지 안 하죠. 그러니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 자, 나머지 이제 간단한 거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 간단한 거. 자, 여기도 이제 조정위원회가 먼저 나오는데, 자, 우리 교재 저 뒤로 넘어가서 이거 엄청 많이 실어놨는데, 자, 여러분 이제 찾으세요. 어디 있어, 이게? 자, 지금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 500. 앞쪽 있나요? 548. 네, 548페이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다가 물가 변동에 따라 보증금 월세 올려달라 할 수도 있고 깎아달라 할 수도 있죠. 자, 근데 깎아주는 거 감액은 얼마든지 해도 돼. 왜? 임차인 유리하니까. 근데 이제 증액은 임차인한테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한해. 그래서 증감 청구인데 여기 이렇게 증액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얼마까지냐? 자, 얼마? 20분의 1. 자, 20분의 1. 그래서 아까 우리 5% 넘지 말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5% 넘지 말아요. 자, 근데 여기 봐봐요. 시도는 관할구역 내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범위에서 증액 청구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예전에 없다가 들어왔는데, 자, 그럼 법에서는 지금 5%예요. 그런데 시도 조례로 우리 시는 5%가 아니라 3% 넘지 마라. 자, 이렇게 3% 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 정해놓은 거 아직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20분의 5%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런 증액 청구는요, 증액이 있었어요. 1년 이내는 못 한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만 해요. 근데 이런 제한이 없으면 1년에 5% 여러 번 해버리면 이게 5%야, 20%야.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하면 1년에 한 번씩. 근데 제외입니다. 자, 이 증액 제한되는 거. 제한되는 게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 거. 자, 어떤 경우냐? 임대차 계약이 종료, 재계약할 때는. 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잖아요. 재계약할 때는 적용이 안 돼. 그때는 뭐 10%, 20% 올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임차인이 싫으면 나가면 돼, 그냥. 자, 그래서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할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종료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증액할 때. 자, 계약 기간 중에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올려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집주인이 10% 올려달라네? 근데 임차인이 나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좋아요. 그냥 올려드릴게. 자기네 둘이 합의하면 이것도 인정된다, 안 된다? 근데 보통 합의해요. 어거지로 해줘야 돼. 어거지로 해줘야죠. 마음에 들면.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 두 개는 이제 판례가 적용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 시생절. 아까 얘기했죠, 이거? 우리 교재 549페이지 있던 거. 아까 했습니다. 자, 전환되는 연 10%, 그러니까 1할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다 2%를 더해라. 그래가지고 둘 중 비교해가지고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걸 곱해라. 아까 그래서 낮은 거 4% 해가지고 곱해봤죠? 그거. 자, 그래서 그걸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걸 초과해서 받으면 이거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뭐 누가 달라고 해서 주나요? 어쨌든 초과해서 받은 것은 돌려달라 할 수 있는데 잘 안 주죠. 자,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입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법조문. 자, 우리가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표준계약서. 자, 이걸 작성하라 이제 이건데, 자, 서면으로 계약할 때는요. 자, 여기 보세요.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맨날 국토부 장관 그랬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샘플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우선적으로 사용할래? 근데 이게 뭐라고요? 권장사항. 그러니까 꼭 여기다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단지 이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걸 누가 만드느냐? 누가 만든다?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하여. 이 말만 잘 알고 있어요. 협의하여 이렇게 한다. 그 다음, 자,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자, 이 정도 말면 돼. 자, 우리 밑줄 치세요. 어디다? 자, 556페이지. 556페이지 거기 보면 어디에다 설치하나? 이거 이번에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셋째 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나 사무소, 그리고 한국감정원의 지사사무소. 자, 여기에다가 둔다. 그러니까 이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여기다 필수적으로 두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이번에 자 플러스 해가지고 몇 군데 더 있었잖아요. 몇 군데 더 생겼어요. 여기다는 뭐라고요? 뭐 둔 수 있다. 둔다 그랬잖아요 방금. 거기 둔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도, 특광도는요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뭐한다? 둘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재량, 여기는 둘 수 있다. 이 말만 하면 돼. 그러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그 다음에 아까 거기 몇 군데 있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 자, 이런 데 몇 군데 있어요. 자, 거기다는 뭐예요? 둔다. 그런데 시도에다는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둘 수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인원입니다. 인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오른쪽 박스에 이제 거기 이제 인원을 어떻게 설치하나요? 해서 쭉쭉 나와 있죠. 이것도 너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한번 보시고 558페이지. 거기도 이제 구성 및 운영해가지고, 자, 거기 1항. 조정위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그랬죠? 그 말이 이거.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 그 다음에 임기는 얼마? 3년이고 연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임기. 저 밑에 7번에 나와 있죠. 7항. 동그라미 7번. 558페이지 저 밑에 7번. 임기는 3년. 연임할 수 있다. 이 정도 체크. 그 다음에 심의 조정사항. 자, 이것은 안 외워도 돼요. 주로 이제 임대차 분쟁과 관련된 거 여기 거친다 이러면 돼. 자, 우리가 차임 보증금 증감에 대한 분쟁 많이 생기죠? 기간에 대한 분쟁도 많고, 보증금 이런 주택 반환하는 거 맨날 싸우고, 또 주택 유지 수선 누가 해야 되냐? 자, 보일러 고장 났어요. 누가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위층에서 물이 샜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싸우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해결해라. 그러니까 이건 안 외워도,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어떤 게 분쟁이 벌어지느냐 다 알아요. 이거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냥 여기 찾아가서 한다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조정 신청 성립. 자, 그러면 이제, 자, 페이지 넘기시면 560페이지부터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나와요, 이게. 이걸 우리가 뭘 어떻게 다 알아요, 이거. 말도 안 돼. 자, 그래서 563페이지. 자, 563페이지 보시면, 자, 조정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자, 거기 22조 있죠? 563페이지 22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했죠? 이거 개정됐어요. 밑줄 하죠. 자, 지체 없이 개시해야 됩니다. 20년도. 그 다음에 23조로 내립니다. 23조 내려면 신청을 받았어. 며칠 이내에 맞춰라? 60.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 신청에 들어오면 뭐 하라고요? 지체 없이 조정을 뭐 해라? 개시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내에 이걸 끝내라? 60일 내에 끝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당사자 거기. 자, 그 다음에 이제 564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조정이 성립되면 이제 통지하고요. 그러면, 이거 안 고쳐져 있네. 아이고, 깜빡하네. 자, 여기 고치세요. 거기 14일인데 깜빡, 이거 법이 개정됐는데 제가 이거, 분명히 고쳤는데 내가 입력을 안 했나 봐. 저장을 안 넣나 봐. 이거 고친 다음에. 분명히 제가 고쳤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26조 보세요. 564페이지. 564페이지 제26조. 제가 이거 다른 걸 보냈나 보구나. 내가 고치고 여기 보낼 때 지금 다른 거 고치기 전 것을 보내버렸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수정한 내용이 아까 다 안 들어가 있더라고. 다른 데도 보니까. 여기다 보낼 때, 자료를 보낼 때 좀 그랬나 봐요. 자, 거기 보시면 제2항에 있죠? 자, 조정안 통지받으면 통지받은 한 며칠 이내에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자, 이거 법이 개정됐어요. 개정됐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14일 이내에 뭘로?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조정을 승낙이다, 거부한 거다? 거부. 이것도 문제가 있어. 깜빡 귀찮아서 안 했어. 난 이거 받아들이기로 하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깜빡 해버린 거야. 그럼 뭐가 돼요? 거부가 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승낙한 걸로 보고 오히려 거부하려면 귀찮더라도 표시하게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합의 보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데 좀 이것도 그래.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해. 그러면 다 거부가 돼. 있으나 마나요 이거. 자, 어쨌든 이 조정안을 만약 그러면 수락을 하면 어때요? 수락을 하면 이 조정안과 합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자, 수락을 하게 되면 합의한 것으로. 자, 그래서 거기 사망. 동그라미 3번 사망. 26조 사망 밑줄. 자,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이거 분쟁 조정 이거 다 볼 필요 없어요. 너무나 많이 집어넣어서 다. 네. 자, 그럼 오늘 프린트 자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자, 이제 매일 정리 노트 프린트. 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건 뭐예요, 이게? 이게 아까 계약 명의신탁. 그러죠? 계약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약정은 다 무효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은 다 무효고 그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 이게 뭐예요? 이게 유효죠. 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 구분하세요. 약정, 짜고 치는 고스톱은 다 무효입니다. 네. 그 다음, 자, 판례입니다. 제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 메이돈한테 있잖아요.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해도 횡령죄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 수탁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위탁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3번. 자, 메이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자, 뭐예요? 이거 아까 계약 명의신탁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물권 변동 등기는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매수인이 신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그렇죠. 이게 등기가 유효하게 넘어가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넘어간다. 이게 아까 계약 명의신탁. 그렇죠? 네. 그 다음 명의신탁입니다. 과징금을 때렸어요.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등기를 안 해. 그럼 이행강제금 때리죠. 그럼 이행강제금 이때 10% 20%? 과징금 때리고 이제 1차잖아 1차. 그러니까 1차니까 몇 프로라고 해야 돼? 10%라고 해야지. 이행강제금을 때리고 또 1년이 지났는데 안 했다. 그럼 그때는 20%죠. 2차니까. 네. 그래서 틀렸고. 자, 5번. 자,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그럼 그것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2년 미만 기간 주장할 수 있나요? 누가? 임차인이.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그래야지.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가 인정되기 위해서 임차인의 주택인도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되나요? 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있어야 되나요? 맞잖아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확정일자 필요 없죠. 최우선은 최우선이니까 순서 필요 없잖아요. 우선 변제는 순서가 필요하니까 확정일자 갖춰야죠. 맞아요. 자, 7번.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취득하려면 당해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라. 아까 그랬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존속해라. 예, 맞아요. 그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 2분의 1 초과하네요. 아, 그러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받는다. 그랬죠? 네. 다른 권리자 받아갈 건 남겨둬라. 다 맞는 거네. 오늘은 또 일부러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 이거 헷갈리게 꼬아놓으면 여러분 어려워할까 봐. 여러분을 다 생각해서 수준을 반영해서 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적을 취득했네요. 그러면 그 대항력 우선 변적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력권 그런 상실하더라도 자 이사 간다고 방 뺐어요. 그러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등기가 되면 안 한다. 네. 자, 맞죠? 그다음 자 분쟁위원회 조정안 통지받은 당사자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네? 그렇죠. 7일이 아니라 14일. 이거 이제 바뀌었으니까 14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다.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 나중에 이제 민사특별법 할 때도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럼 오늘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졌다 하더라도 점점 반복하면 쉬워질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